어머니, 저 바빠요. 택시비라도 하세요. 빨리 가보세요. 큰아들은 10,000원권 2장을 구겨 넣듯 제 손에 쥐어주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웃들이 볼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죠.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약국 창고에서 저를 밀어내며 지갑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찾아간 어머니를 두 아들은 쓰레기처럼 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거지가 350억 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머지않아 1,000명의 하객 앞에서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회의실입니다. 73세 박순덕이 낡은 옷차림으로 변호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1985년부터 지금까지의 복리 계산 내역입니다. 정부 산재 구제 정책으로 미지급 보상금을 추적하다가 어르신을 찾아냈습니다. 순덕은 화면 속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 끝에 0이 너무 많아 몇 번을 세어봤습니다. 500억이요? 네, 정확히는 세금 떼고 350억 원이 어르신 계좌로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서류 더미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1985년 식당 주방에서 기계 사고로 왼손 두 손가락을 잃으셨죠? 당시 영세 사업장이라 보상을 못 받으셨는데 이번에 정부가 미지급 산재 보상금을 전수조사하면서 어르신을 찾아낸 겁니다. 순덕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지와 중지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가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분증과 당시 병원 기록, 사업장 서류를 대조해 봤습니다. 본인 맞으시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자신의 지문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985년 6월 3일, 새 아이를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하던 그때였습니다. 맞습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순덕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송금해 드릴까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할 게 있어서요. 그러세요. 급하신 건 아니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로펌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에 붙은 세 자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첫 번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은 진우였습니다. 새 책가방을 맨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중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민석이었습니다.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든 미선이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은 미선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각각의 사진 앞에서 한참씩 섰습니다. 손으로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식탁으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떼어 펼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미선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순덕이 달력 뒷장을 넘겼습니다.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진우 마지막 전화, 2021년 8월 7일 민석 마지막 전화. 순덕이 달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진우대학 등록금 120만 원. 새벽 4시부터 파출 청소. 1992년 6월 3일 민성 약대 입학금 200만 원. 대출 이자 12%. 1999년 10월 10일 미선이 고졸 취업.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순덕이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심을 알아야지. 이 돈을 알기 전에.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회색 스웨터, 구멍난 검은 바지, 바닥이 뚫린 운동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나씩 입어봤습니다. 스웨터는 여기저기 실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바지는 무릎 부분이 해져서 살이 비쳐 보였습니다. 운동화는 발가락이 삐져나올 정도였습니다. 순덕이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김장할 때 쓰던 숟가루가 있었습니다. 화분에서 흙을 조금 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얼굴에 검댕을 묻혔습니다. 머리를 산발로 흐트러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거지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순덕이 빈자리에 앉아 옆 사람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코를 막으며 일어났습니다. 멀리 떨어진 자리로 갔습니다. 한중년 남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장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서초구 고급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순덕이 정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순덕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803호에 사는데요. 경비원이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제발 좀 연락해 주십시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선 전화를 들여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에서 정장 차림의 진우가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진우가 주차장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선 순덕을 발견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순덕이 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야, 얼굴 좀 보자. 진우가 순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경비원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이웃 주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진우가 순덕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담벼락 뒤였습니다. 진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이런 꼴로 여기 왔어요? 보고 싶었다.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순덕이 바짝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굶었다. 밥 한 끼만 사줘라. 진우가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한 여성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는 이웃이었습니다. 진우가 재빨리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권 2장을 꺼내 순덕의 손에 구겨 넣었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이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택시비라도 하세요. 빨리 가보세요. 진우야, 나는. 어머니, 저 바빠요. 출근해야 해요. 진우가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덕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지금은 가보세요. 진우가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2만 원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돈이 펄럭였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근처 공중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댕 묻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산발한 머리가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2만 원을 작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입가에 쓴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째는 2만 원이구나. 순덕이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순덕은 지하철을 타고 송파구로 향했습니다. 민석의 약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약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석 약국 체인 5호점이라는 금색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민석이 보였습니다. 약을 조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순덕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 손님들을 위한 고급 소파가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커피 향이 났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빨리 여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는 약국인데요.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여직원이 순덕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대기 중이던 중년 여성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좀 내보내세요.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나는데 약국에 왜 저런 사람이? 순덕이 민석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약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습니다. 민석이 황급히 약 조제를 멈췄습니다. 순덕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약국 뒤편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민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이런 꼴로 왔어요? 순덕이 민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보고 싶었다. 보고 싶으면 전화하시지. 왜 약국까지 와서 이래요? 전화해도 안 받잖니. 민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굶었다. 밥 한 끼만 사줘라. 기초생활수급비 나오잖아요. 그걸로 드시면 되지. 그것도 다 떨어졌어.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손님들 다 나갔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밥 한 끼만. 안 됩니다. 민석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덕을 밀어내듯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갑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순덕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석아, 제발 가주세요. 민석이 순덕을 약국 밖으로 완전히 내보냈습니다.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요. 순덕은 약국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약을 조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순덕이 빈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빈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순덕을 힐끗 보고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초등학생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순덕을 보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불쌍해. 아이가 주머니에서 5천 원을 꺼냈습니다. 순덕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이상한 사람한테 다가가면 안 돼. 하지만 엄마, 빨리 가자. 어머니가 아이를 급히 데리고 갔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순덕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저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선이 15년째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택 앞 경비실이었습니다. 순덕이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박미선 씨 좀 불러주세요. 경비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미선이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나왔습니다. 순덕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순덕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런 꼴이세요? 순덕이 미선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 미선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택 뒤편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미선이 순덕을 벤치에 앉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선이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곧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반찬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드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순덕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순덕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순덕이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미선이 물수건으로 순덕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미선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순덕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순덕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2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이번 달 월급이에요. 전부예요. 안 돼. 넌 쓸 데가 많잖니.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먹고 자니까요. 어머니가 쓰세요. 순덕이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미선이 순덕을 다시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빠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만 연락하세요. 순덕이 미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택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순덕은 미선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평소 차림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로펌 회의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순덕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셨습니까? 송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세금 제외하고 350억 원이 입금됩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상담받으실 건가요? 전문 재무설계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세요. 그럼 이틀 안에 입금 완료됩니다. 순덕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마다 40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진우대학 등록금, 새벽 4시 청소 시작, 1992년 6월 3일 민성 약대 입학금,
대출 받음. 이자 너무 높다. 1999년 10월 10일. 미선이 취직. 대학 못 보내서 미안하다. 순덕이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선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훈이가 결혼해요. 순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냐? 네. 회장님 따님 서아 양이랑요. 석 달 후에 결혼식 올려요. 축하한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도훈이가 할머니 없으면 결혼 안 한대요.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감사해요, 어머니. 순덕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선아. 네. 큰오빠랑 작은오빠도 초대해라. 미선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들이 올까요? 요즘 연락도 안 되는데.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 결혼식이라면 분명 온다. 초대장 보내라.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초구 고급 아파트. 진우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급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윤태성 회장이었습니다. 진우가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뭔데? 도훈이 결혼식 초대장인데 신부가 윤태성 회장 딸이래. 아내가 초대장을 빼앗아 봤습니다. 세상에. 윤태성 회장이라면 그 유명한? 맞아. 대기업 회장이야. 진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야. 회장이랑 인맥 쌓으면 내 승진에도 도움이 될 거야. 당신 동생 네가 어떻게 재벌가랑 인연이 된 거야?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진우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3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순덕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누구냐? 저요, 진우요. 무슨 일이냐? 도훈이 결혼식 초대장 받았어요. 저희도 참석해도 될까요? 순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그럼 결혼식 날 뵐게요. 그래. 순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송파구였습니다. 민석의 약국에도 같은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아내에게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도훈이가 재벌가 딸이랑 결혼한대. 아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회장이랑 인맥 쌓을 절호의 찬스네. 우리 약국 체인 확장하려면 투자자가 필요했잖아. 맞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민석이 양복점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고급 양복부터 맞춰야겠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명함도 새로 만들어. 민석도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도훈이 결혼식이요. 저희도 가도 될까요? 와야지. 결혼식 날 뵙겠습니다. 순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겠구나. 둘 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덕은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재무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산관리 상담 받으러 왔어요. 통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순덕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상담사가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사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지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어르신,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고급 소파가 있는 상담실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자산이시면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드리고 순덕이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일단 현금으로 두고 싶어요. 하지만 어르신, 괜찮아요.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온 순덕은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순덕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법적 서류 작성 좀 부탁하려고요. 어떤 서류요?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여 서류요. 제 재산 전부를 막내딸하고 손자에게 주려고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요? 다른 자녀분들은? 필요 없어요. 두 사람한테만 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물론입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덕은 완성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결혼식 축사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식당 주방에서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졌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순덕은 원고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암기했습니다. 달력을 보았습니다. 결혼식까지 석 달이었습니다. 순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창밖으로 별이 떴습니다. 순덕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오후였습니다. 순덕은 청담동 회장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미선이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직접 나와 순덕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덕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응접실로 모시겠습니다. 응접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집사가 차와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이 순덕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순덕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미선 씨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선 씨가 15년간 저희 가족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아십니까?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 서아가 어릴 때 심장이 약했습니다. 자주 아팠어요. 한 번은 밤에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미선 씨가 밤새 서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 갈 준비를 하면서도 서아를 놓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뿐이 아닙니다. 서아가 학교 다닐 때도 미선 씨가 도시락을 매일 싸줬어요. 친딸처럼 돌봐주셨습니다. 회장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의 그런 마음은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잘한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어르신이 최고로 잘하신 겁니다.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결혼식 때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하객들 앞에서요. 순덕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단상에 오르실 수 있게 사회자한테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순덕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미선의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라. 어릴 때요, 오빠들은 대학 보내셨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고요. 순덕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운했니?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요. 친구들이 대학 이야기할 때 부러웠어요. 미안하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없었어. 오빠들 대학 보내고 나니 남은 게 없었단다. 알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순덕이 미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넌 가장 현명한 아이였어. 저요? 그래. 공부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란 걸 일찍 깨달았잖니. 미선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고급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한복 매장이었습니다.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한복을 찾으세요? 손자 결혼식에 입을 한복이요. 점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복 디자이너가 직접 나왔습니다. 순덕의 체형을 쟀습니다. 어르신, 이 연보라색 비단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여러 원단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매화자수를 놓으면 정말 품이 있으실 거예요. 순덕이 원단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한복을 맞추고 나온 순덕은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돈된 머리였습니다. 순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설 수 있어.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도훈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도훈이 순덕을 안았습니다. 도훈아, 왔구나. 할머니, 감사해요. 뭐가? 도훈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없었으면 저랑 엄마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순덕이 도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착한 우리 손자. 서아 양한테 잘해라. 물론이죠.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뭐? 할머니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착하다, 우리 도훈이. 도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꼭 오세요. 할머니 없으면 저 결혼 안 해요. 그래, 갈게. 도훈이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축사 원고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도훈이와 서아 양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세 자녀가 모두 왔습니다. 40년 전 저는 식당 주방에서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순덕이 원고를 암기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외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졌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덕이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외워졌습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결혼식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순덕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순덕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단상에 서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초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10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입장했습니다. 볼룸 입구에는 거대한 꽃 아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현악 사중주단이 우아한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순덕이 입장했습니다. 연보라색 비단 한복을 입었습니다. 매화자수가 품위 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순덕을 신부 가족 측 최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순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가 아내, 아이들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민석도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순덕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품위 있는 모습일 줄 몰랐습니다. 민석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덕이 앉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순덕 앞을 지나갔습니다.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곧바로 회장 일가가 있는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진우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진우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명함을 받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석이 회장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박민석입니다. 혹시 회사 직원분들 복지 사업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민석이 명함을 여러 장 나눠줬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결혼식에서 영업하네. 순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전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성악가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곧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도훈과 서아가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훈이 순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아도 순덕과 미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례사가 진행됐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신부 측 어른이신 박순덕 할머니께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순덕에게 집중됐습니다. 진우와 민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순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훈이, 서아, 양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세 자녀가 모두 왔습니다. 큰아들 진우, 둘째 민석, 막내딸 미선입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순덕이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1985년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기계에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영세 사업장이라 보상금을 못 받았습니다. 장래가 숙연해졌습니다. 새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둘째 약대 입학금, 셋째 고등학교 학비 하나하나 마련했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이자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0년 전 산재 보상금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복리로 불어나서 500억 원이 됐습니다. 세금 떼고 350억 원입니다. 진우와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궁금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진심으로 날 대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지 행세를 했습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아들 진우, 강남 고급 아파트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웃들이 볼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지갑에서 10,000원권 2장을 꺼내 제 손에 구겨 넣었습니다. 택시비라도 하라며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석,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손님들이 볼까봐 창피해했습니다. 창고로 끌고 가서 지갑도 열지 않고 완전히 내쫓았습니다. 밥 한 끼 사달라고 했지만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막내딸 미선, 회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미선이가 뛰어나와 저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 달 월급 250만 원 전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객들이 미선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제 재산 350억 원 전액을 막내딸 미선과 손자 도훈에게 증여합니다. 법적 서류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석도 일어났습니다. 진우의 아내가 황급히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앉아, 사람들이 봐. 민석의 아내도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당신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순덕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순덕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도훈과 서아가 단상에서 순덕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이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우와 민석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진우와 민석이 순덕을 찾았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릴 망신 주시면 어떡해요? 순덕이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아들이잖아요. 왜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너한테 줄 이유가 없어.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나를 아들처럼 대했냐? 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순덕이 웃었습니다. 해봐라.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다. 완벽하게 합법이야. 민석이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약국 빚이 있어요. 그 돈 좀 나눠주세요. 순덕이 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진우의 아내가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그래요? 닥쳐.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민석의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약국비 갚으려면 그 돈이 필요했는데 막내네만 좋은 일 시켰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와 민석은 함께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동생한테만 줬어요. 소송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전 증여는 증여자의 자유입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유류분 청구는요? 그것도 안 됩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증여한 거니까요. 변호사가 판례집을 펼쳐 보였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가 자녀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주는 건 완전히 합법입니다. 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 사람은 로펌을 나왔습니다. 민석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형,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 한편 미선은 집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에게였습니다. 어머니,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저는 이렇게 큰 돈 받을 자격이 없어요.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격 있어. 넌 나를 진심으로 대했어. 하지만 오빠들이여. 신경 쓰지 마라.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영영 갈라서는 거 아닌가요? 진짜 가족이라면 돈 때문에 멀어지지 않는다. 순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순덕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 주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덕 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주민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쓰러진 사람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순덕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순덕을 진찰했습니다.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미선 씨 맞으십니까?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미선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미선을 불렀습니다. 보호자 맞습니까? 네, 제가 딸입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 성공률이 50% 정도입니다. 미선이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하신대.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이 민석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위독하셔. 병원 좀 와줘. 민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이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과 서아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도훈이 미선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꼭 괜찮아지실 거야. 서아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회장 부부도 도착했습니다. 회장이 의사를 불렀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오겠습니다. 비용은 걱정 마십시오.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실 앞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선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수술실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미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아가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 부부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미선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스텐트 3개를 넣었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었고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한 달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집중 관찰하겠습니다. 순덕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덕이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과 서아도 함께였습니다. 미선아. 순덕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도훈이 순덕의 다른 손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서아가 물수건으로 순덕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순덕이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리했구나.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건강만 챙기세요. 미선아. 네.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오빠들하고 화해해라. 그 돈은 필요 없어.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가 주신 건데요.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되는 거란다. 하지만 순덕이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말 들어라. 한편 법원이었습니다. 진우의 동료 판사가 복도에서 진우를 불렀습니다. 박 판사님. 진우가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데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빠서요.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진우가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법원 내부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우가 거액의 유산 문제로 동생과 다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망신당했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한 판사가 다른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박 판사가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진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송파구 약국이었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석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약 안 받아요. 손님이 나가버렸습니다. 약국 앞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 약국 주인 불효자래요. 다른 데 가세요. 민석이 대자보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SNS에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민석 약국 절대 가지 마세요. 불효자가 파는 약 먹고 싶어요?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순덕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VIP 병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선이한테 폐를 끼칠 수 없어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미선 씨가 우리 가족을 15년간 돌봐줬습니다. 이제 저희가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제 용산구 빌라로 가십시오. 미선 씨와 도훈이 부부가 함께 살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산구 한강변 빌라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방 3개가 있었습니다. 미선이 어머니 방을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새 가구를 들였습니다. 순덕이 거실 창문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고맙다. 제가 감사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이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순덕이 밥을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세요? 행복해서 그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계신다면서요? 제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순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바쁜 네가 굳이 올 필요 없다. 하지만 괜찮다. 순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도훈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순덕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선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안식이었습니다. 한강 물이 반짝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윤 회장의 회사였습니다. 회장이 순덕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우리 회사 명예고문을 맡아주십시오. 젊은 직원들한테 인생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의 삶 자체가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순덕이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사무실이 마련됐습니다. 문에 박순덕 명예고문이라는 명패가 걸렸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순덕의 사무실로 모였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문님,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순덕이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다른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돈과 행복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돈이 있으면 편하지. 하지만 진짜 행복은 사람한테서 나온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미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가정부 일을 그만뒀습니다. 노인복지센터였습니다. 미선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미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미선 선생님은 천사야.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미선이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보람찼어요. 순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훈과 서아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순덕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10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도훈이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기 이름을 순이라고 지었어요. 할머니 이름을 따서요. 순덕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야, 할머니다. 순덕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 자랄 거야. 매일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순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오후가 되면 순덕은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렇게 행복한 할머니가 또 있을까? 정말 보기 좋네. 한편 법원이었습니다. 진우가 징계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박진우 판사, 당신의 불효 행각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사법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직 사퇴를 권고합니다. 진우는 사표를 썼습니다. 작은 법률사무소에 고용 변호사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판사 시절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진우는 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의뢰인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찾아온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나는 이제 못 살겠어. 별거 할게. 여보, 말하지 마.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송파구 약국이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닫았습니다. 체인점 3곳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2곳마저 매각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민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며. 알아. 내가 잘못했어. 민석은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밤 혼자 마셨습니다.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우와 민석이 함께 순덕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민석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에서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어머니, 제발이요. 돌아가거라.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순덕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미선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채워가겠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순덕은 책 인쇄 전액을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순덕이 순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미선과 도훈, 서아도 함께였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꽃이요. 순덕이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네. 미선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도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행복해요. 서아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순덕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순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순이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덕이 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한다. 가족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한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진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40년간 손가락 2개 없는 손으로 밤낮 일하며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 그 어머니가 거지 행세를 하고 찾아갔을 때 두 아들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고졸 가정부 막내딸은 달랐죠. 한 달 월급 전부를 기꺼이 내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0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은 결국 진심을 보여준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고 있습니까? 돈이 생기고 나서야 혹은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야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증명됩니다. 뒤늦은 후회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큰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